자신을 죽이고 싶다 말하는 이 마리아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 측은 얘가 정신병자다. 2014년 12월 일본 나고야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리 씨는 매우 안절부절한 상태였어요. 대략 한 달 전쯤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간 아내 모리 토모코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채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처음 며칠간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성인이었던 만큼 신도들과 어디로 갔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웠겠지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하루 이틀 지나 급기야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자 결국 이 남편 모리 씨는 나고야시 치쿠사 경찰서에 아내 토모코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2015년 1월 경찰에게서 아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2014년 12월) 일본 나고야시 치쿠사 경찰서에 실종 신고 한 통이 접수돼요. 77살의 모리 토모코라는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거였는데 신고자는 남편으로 한 달 전쯤, 그러니까 한 12월 7일쯤 여호와 증인의 열혈 신도였던 아내가 평소처럼 전도 활동을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실종돼서 한 달이 넘도록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은 토모코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른 것으로 확인된 나고야시 쇼와구의 한 아파트를 조사해 보는데요. 한 집에서 화장실에서 처참히 살해되어 부패된 토모코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처참히 살해된 할머니의 시신의 상태를 보자마자 수사팀은 이건 강력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아이치현의 조사 1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력팀으로 권한이 넘겨졌죠. 토모코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여성용 머플러에 의한 질식사였지만 머리 부분에 총 6차례에 걸친 외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둔기에 의해 뒤통수 등을 가격당한 후 목을 졸라 살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피해자 모리 토모코는 특별한 직업 없이 그저 평상시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던 평범한 할머니였는데요. 77세의 힘없는 노인 모리 토모코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했어야만 했던 이유라도 있던 것일까요? 경찰은 당연히 이 집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곧바로 이 집에 살던 사람을 긴급 체포하게 되는데요.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놀랍게도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19살밖에 되지 않은 인근 명문대에 다니고 있던 여대생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오우치 마리아. 마리아는 처음엔 취조 자체를 거부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방에서 토모코를 살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손도끼 등 범행에 사용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며 결국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되었는데요. 토모코 할머니의 시신 상태로 이게 엄청난 원한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살인범 마리아와 피해자 토모코 할머니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집에까지 불러들여서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이야기라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마리아는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서 토모코를 처음 알게 되었고 눈여겨보고 있었죠. 사건 당일인 2014년 12월 7일 그날 역시 여호와의 증인 모임이 있었고 모임이 끝나고 난 후 마리아는 토모코에게 접근해 저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저희 집 아파트에 가서 좀 더 얘기 나눠보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전도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가끔 집에 있다 보면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나가보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방문해 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사건 역시 선뜻 생각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따라가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평소 모르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해 전도 활동을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고, 또한 매우 열혈 신도였던 토모코는 이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보이는 마리아에게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의 제안에 따라 선뜻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죠. 자신의 집에 토모코를 먼저 들여놓았고 뒤따라 들어간 마리아는 미리 준비해둔 손도끼로 주로 머리 부위를 6차례 가격했는데, 특이한 점은 도끼의 날 부분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 손도끼의 자루 부분이나 도끼 뒷면 등으로 가격을 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수차례 가격을 했는데 토모코가 죽질 않자 토모코가 메고 있던 이 머플러를 사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의 시신을 욕실까지 끌고 가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한 5, 6장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그렇게 욕실에 시신을 방치한 채 자신은 다음날 센다이시에 사는 부모님 집에서 한 달가량 지내다 토모코의 시신이 우연치 않게 발견되며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라고 자백합니다. 또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죽였던 그녀의 살인 동기는 그저 언젠간 사람을 꼭 한번 죽여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때 경찰은 아니 대체 19살짜리 여대생이 왜 집에 손도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물었고, 그때 마리아가 충격적인 답변을 해요. 도끼는 사람이 죽이고 싶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우치 마리아, 이 여성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살인 충동을 느꼈고 언젠가는 사람을 죽여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손도끼를 중학교 때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토모코가 실종되었다고 추정되는 날인 2014년 12월 7일 마리아의 SNS에 드디어 저질렀다라는 글이 올라왔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마리아의 살인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진짜 소름 돋는 여자죠.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에 아무 죄책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한이나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저 중학교 때부터 난 누군가를 한번 죽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무작위로 골라 그냥 살해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 들려드릴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건 소름 죽여도 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체포 당시 19살이던 오우치 마리아는 1995년생이에요. 미야기현의 센다이시 출생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판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마리아는 성 우르슬라 학원 H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가 이 미야기현에서 굉장한 명문고등학교래요. 여기에 들어갔고 이후 대학까지도 제국학교, 이게 일본 나라에서 지정한 명문대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국학교 중 하나인 나고야 대학교에 입학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던 여대생이었어요. 심지어 조금 괴짜스러운 면이 좀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그저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다르게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이게 그냥 여자들 쇼컷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남자들 머리를 자르는 정도로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여자애들이 주로 입는 교복의 형태가 아닌 이런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이런 형태의 남자 교복을 가쿠란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주 입는 등 평소 보이시한 옷차림과 또 남자들이 주로 쓰는 그런 말투를 사용한다. 이 정도였어요. 마리아는 우등생인데다가 심지어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서 오히려 학교에서도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거였죠. 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조금 괴짜스러운 공부 잘하는 재밌는 친구로 기억되는 동안 실제 마리아는 이미 이 살인 충동이 폭발 직전 상태까지 올라와 있던 매우 위험한 아이였는데요. 지난 2005년 자신의 어머니에게 탈륨을 먹인 후 어머니의 상태를 계속해서 블로그에 올려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그 일본의 탈륨 소녀 살인 사건에 매우 깊은 영감을 받았던 마리아는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의 음료수에 몰래 탈륨을 탔고 또 동창의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살인 충동은 대학에 진학하고 난 이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고,
2014년 8월 29일부터 대략 한 달에 걸쳐 센다이시의 한 가정집 창문을 화염병으로 파손했다고 해요. 심지어 12월 7일 토모코를 살해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12월 13일 이 집에 다시 한번 찾아가 우편함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고 자백합니다. 이 집도 전혀 관계가 없던 집이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경찰 조사 내내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시종일관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재판 도중에 나는 지금 여기 검사와 내 변호인도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발언을 해 참관하고 있던 사람들을 또 한 번 경악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7년 1월 16일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자신을 죽이고 싶다 말하는 이 마리아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 측은 얘가 정신병자다라는 이유로 얘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토모코 살인사건 및 지난 사건들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했지만 3월 24일 재판부는 여러 번에 걸친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임을 감안할 때 유기형은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측이 2017년 4월 5일 한 사람만 죽였고 아예 정신병자라니까 라며 항소하지만 2018년 3월 23일 나고야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 이후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상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며 최고재판소는 피고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또 마리아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1심, 2심 판결을 유지, 2019년 10월 22일자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오우치 마리아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나고야 여대생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이거 꽤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범인 마리아를 자꾸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재판을 위해 정신감정을 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양극성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정신병력을 절대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단지 오우치 마리아 이 사람이 정신병자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잠시 아까 토모코를 살해하고 난 이후 바로 SNS에 드디어 저질렀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 또 SNS가 또 가관이에요. 토모코를 살해하기 이틀 전인 12월 5일에 메이다이 출신 사형수는 아직 없지? 라는 글을 올려요. 이게 메이다이가 나고야 대학교의 약칭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나고야 대학 출신 사형부는 아직 없지? 라며 SNS에 올리고 이틀 후 토모코를 살해했고 드디어 저질렀다 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럼 사형을 기대한 것 같은데 무기징역에 왜 항소를 했을까? 사형을 안 줘서 항소를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것 말고도 SNS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주인공들을 경배하는 글들도 꽤 많아요. 간호사 살인마로 유명한 모리 다이스키님의 생일이라면서 이렇게 님이라는 호칭으로 다 같이 축하하자고 하고 살인사건 10주년 축하, 저도 전에 다룬 적 있는 사카키바라 세이토라고 해서 초등학생 아이 머리를 교문에 던져놓았더니 아지마 시니치로 생일 축하 등 진짜 이상한 글들을 엄청 올렸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관종이지 얘가 특히나 방금 얘기한 이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에 너무 경이로움을 느낀 거예요. 중학교 때 어떻게 지금의 내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저런 생각을 다 했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너무 존경스러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언젠간 아지마 시니치로처럼 칼로 사람을 살해할 걸 대비해서 인터넷으로 서바이벌 나이프를 구매해서 갖고 있기도 했대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 사람을 살해한 걸로 무기징역까지 받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살인은 단 한 건뿐이었는데도 무기징역에 처해졌다는 건 진짜 위험한 인물임을 사법부에서도 인정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행이라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나마 다행히도 이 마리아의 범행이 한 사람에서 그치게 되었다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 19살인 마리아는 사실 소년법 대상자였고, 일본에서는 이 소년법 대상자는 아무리 극악범이라 할지라도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도 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으로만 알려졌지, 이 살인범의 얼굴이나 이름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마리아의 소식을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 문춘에서 다루면서 오우치 마리아라는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실어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의 이름과 얼굴이 강제로 공개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12월, 나고야에서 갑자기 행방불명된 할머니가 한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며 체포된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19살의 여대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살인 충동을 느끼며 살아왔고 언젠간 꼭 한번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발언 등으로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본 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